데이터 분석 입문 강좌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강한수 교수입니다. 자, 패키지 판다스 활용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패키지 판다스의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10 minutes to 판다스에 있는 문장 중에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을 좀 몇 개 추려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한 이후에는 시리즈의 속성, name, index, values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고요. 또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와 컬럼즈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데이터 프레임의 대표적인 메소드인 sort index와 sort values 등 다양한 메소드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데이터 프레임에 새로운 열이나 행을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레슨 1 패키지 판다스 개요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알아봤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패키지 판다스는 표 형식의 2차원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의 테이블을 처리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로서 약 2010년부터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오픈소스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약 한 800여 명의 컨트리뷰터, 기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리즈는 이렇게 이 회색의 데이터와 이 왼쪽에 있는 인덱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와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왼쪽에 노란색의 인덱스와 오른쪽에 이 녹색의 컬럼즈라고 하는 열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본질적인 데이터들이 이렇게 회색으로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실제로 연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칼럼을 조회해서 빼내면 이 칼럼들은 다 조금 아까 봤던 여기에 있는 시리즈, 이런 데이터의 대응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A는 판다스 시리즈, 자, 3, 5.6, 7, 9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의 원소 값들을 이렇게 넣어서, 자, 속성으로 name equal basic이라고, 이 시리즈는 여러분이 대문자고요. 이렇게 속성을 지정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속성이 name이 있어요. 그래서 시리즈에는 name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때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A를 여러분이 A.name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basic이다라고 알려줘요. 자, 그리고 A.values라고 하는 속성을 호출해주면 바로 여기 있는 요 3, 5, 7 요거 해당하는 array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A.index 하면은 인덱스는 따로 지정 안 했잖아요. 따로 지정 안 하면 이렇게 range index라는 거로 나와요. 그리고 보면 스타트 0에서부터 스타트 4, 스텝 1이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0, 1, 2, 3.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만, 자, 요거는 인덱스고 실제 값은 이렇게 4개가, 여기는 3, 여기는 5.6, 여기는 7, 여기는 9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걸 가로로 안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그리는 그림이 더 많아요. 인덱스로. 이렇게 그리셔도 뭐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5.6, 7, 9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는 게 맞다. 자, 그럴 때 요 0, 1, 2, 3에 해당하는 요게 지금 보면 여기 레인지 인덱스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 값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속성 인덱스를 우리가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 이퀄 해서 리스트 이러면, 자, 이거는 별게 아니라 여기 있는 문자를 각각의 문자를 리스트로 만드는 거라서, 자, 이거는 이렇게 쓴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쓴 거랑 동일해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거보다는 이게 편하니까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대입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가 원래는
0, 1, 2, 3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인덱스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인덱스를 갖다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임을 지정한 거죠. 아까는 네임만 지정했는데 이번에는 네임과 함께 인덱스도 지정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임을 물어봤더니 베이직이고 values는 그대로 나왔고 인덱스는 바로 인덱스 이렇게 나오네요. 인덱스라고. 아까 기본은 range 인덱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인덱스 나오고 이렇게 목록이 나오고 자, numpy에서는요. 여러분 문자리라고 하는 타입을 따로 얘들이 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자, 그걸 뭐라고 표시하냐면 오브젝이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다 오브젝이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인덱스를 지정하면은 그러면 과연 여러분 원래 첨자인 0, 1, 2, 3이라고 하는 이 정수 첨자를 사용할 수 없느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용할 수 있고 이것도 사용할 수 있어요.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시리즈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리즈를 모아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로우의 제목 이것들을 인덱스라고 하고 이 칼럼의 제목을 칼럼즈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 실제 값들이죠. 네. 자, 여기서 이런 거는 나로 넘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숫자가 아니다. 레슨 2는 10 minutes to pandas.입니다. 자, 10 minutes to pandas는 여기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화면에 제가 여러분이 찾아갈 때는 유저 가이드를 클릭하시고요. 이 10 minutes to pandas가 맨 꼭대기에 있어요. 자,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이거에 대한 목차가 오른쪽에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데 이게 약 한 150여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가 판다스를 하나도 모르고 이거를 본다. 그럼 이걸 끝까지 다 보려면 하루 이상 걸립니다. 하루 정도 걸립니다. 하루 정도 걸려요. 끈기를 갖고 하시면 하루 정도 걸리는데 내가 좀 공부를 해서 판다스를 좀 안다. 그러면 약 한 3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돌려보고 살펴보고 이러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굉장히 잘한다. 그러면 한 30분, 빠르면 30분, 늦으면 1시간이면 볼 수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그래서 상당히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제목은 뭐냐? 10 minutes to pandas예요. 자, 우리가 이 10 minutes to pandas를 여러분 그 홈페이지에서 보시면서 실행을 하시려면 코딩을 하시거나 카피 앤 페이스트로 실행을 해 보셔야 돼요.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GitHub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10 minutes to pandas를 이렇게 iPy MB 파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이트를 복사해서 여러분 구글에 일단 로그인을 하시고 얘를 URL을 쓰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열려요. 10 minutes to pandas 소스 파일이 iPy MB 파일, 노트북 파일이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연결을 누르시면 이렇게 뜨면은 여러분이 얘를 실행해 보실 수가 있어요. 다만 이거를 하시려면 꼭 구글 계정에 로그인을 하시고 하셔야 되죠. 구글 계정 로그인 하지 않으시면은 이 콜앱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로그인을 꼭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바로 10 minutes to pandas에 나오는 첫 코딩인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자, 이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것도 처음 코딩 치고는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게 뭐냐? 이게 사전 형식이잖아요. 맨 앞에. 이 데이터를 사전 형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럴 때 여기 있는 앞에 있는 키가 뭐로 보냐면 키 값이 뭐에 해당하냐? 컬럼스 이름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근데 이거를 보면은 여기 있는 열의 값을 하나뿐이 안 썼는데 나머지를 쭉 알아서 넣네요.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타임 스탬프 해가지고 날짜를 넣은 거예요. 날짜. 똑같이 들어가죠. 하나가. 그 다음에 여기는 실질적으로 레인지에서 다른 값을 넣었어요. 8개를.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3을 8번 곱해서 어레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넣었죠. 그 다음에 캐타고리칼 해가지고 이러한 목록을 2번 복사해서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foo를 또 하나 넣었더니 D가 알아서 8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넣어도 지가 알아서 나머지를 확장해주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는 데이트 레인지로 해서 2025년 1월 1일부터 8개를 만들었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에 좀 아까 만든 거에 인덱스 하면은 이렇게 2025년 1월 1일부터 25년 1월 8일까지 나오고요. 칼럼스 하면은 아까 지정해놓은 A, B, C, D, E, F가 나와요. 그리고 얘는 데이터 타입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문자는 오브젝으로 나온다. 여러분이 데이터 프레임의 D 타입스 하면은요, 각각의 칼럼에 대한 타입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모든 칼럼은 하나의 데이터 타입으로 표현이 돼요. 자, B는 데이터 타입, C는 플로트 64, D는 인트 32, E는 아까 보시면 캐타고리칼, 범주형이에요, 범주형. 여기 보시면 아까 판다스 캐타고리칼이라는 게 범주형 자료를 넣은 거야. 그러면 그 타입은 뭐냐? 캐타고리칼이 돼요. 캐타고리가 돼요. 캐타고리. 범주가 되죠. 그 다음에 F는 오브젝. 일반적으로 오브젝은 문자열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 그래서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브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자, 데이터 프레임에 재미난 메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toNumPy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 데이터의 값들을 numpy 형식의 자료형으로 배열로 만들어주는 거야. 어레이로. 그래서 아까 8행 하나, 둘, 셋, 넷, 다 6이었나요? 8행 6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행 6열의 어레이가 만들어져요. 이건 2차원이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플로트, 타임스탬프, 플로트, 인트, 문자열로 이렇게 나오죠? 실제 데이터는 이건데 내가 toNumPy 했더니 이런 데이터가 반환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또한 메소드에 describe라고 하는 아주 유용한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기초 통계량을 알려줍니다. 기초 통계량을. 그래서 기본 통계값을 표시해 주는데요. 자, 일단 제가 이게 원본 데이터 프레임인데 A열, C열, D열이 통계값을 계산해 줄 수 있는 int나 float 값이에요. 자, 나머지는 날짜, 캐테고리, 이거는 문자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가 표현을 안 해주고요. 이렇게 속성이 int나 float인 열에 대해서 기본 통계량을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ACD에 대해서 몇 개냐? 개수. 다 8개죠. 평균값, 소위 말해서 표준편차, 최소값, 25% 값, 70% 값, 75% 값, 맥스 값. 이 값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자, 다음은 우리 지난 시간에서도 한번 본 기억이 나죠. 전치, 트랜스포즈, 속성 T인데요. 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T라고 하면 아까 인덱스가 1로 올라왔죠. 원래는 이 날짜가 인덱스였는데 이 날짜가 칼럼즈가 됐고요. 칼럼즈에 있던 A, B, C, D, E, F가 이렇게 인덱스가 되는 바로 이게 전치, 데이터 프레임의 T라고 대문자를 써주시면 바로 전치 데이터 프레임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걸 잠깐 기억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좀 잘 기억을 해봅시다. 자, 메소드 정렬하라 언더바 인덱스예요. 그래서 인덱스를 기준으로 정렬하라라는 거죠. 근데 항상 이렇게 얘기할 때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행의 제목뿐만이 아니라 칼럼의 제목도 큰 범주의 인덱스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sort index는 행이나 열이나 제목을 가지고 정렬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키워드 인자 access equal 0 또는 x equal index라고 지정하시면 인덱스 이름 순서로, 다시 말해서 행의 이름 순서로 정렬을 해줘요.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 인덱스 access equal 1. 요거는 요거 설명이고 이걸로는 요거죠. 이거 먼저 해볼까요? access equal 1 하면은 여기 있는 바로 이 행 제목을 가지고 정렬하자 이거죠. 이걸 가지고 정렬을 하는데 ascending equal true가 기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름차순이 기본입니다.
근데 이걸 역으로 하려면 ascending equal false라고 쓰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내림차순이 돼요. 내림차순은 큰 것이 먼저 나오는 거죠. 작은 것. 얘는 작은 것이 먼저 나오고 큰 것이. 자, 그래서 1월 8일이 먼저 나오고 1월 1일이 나중에 나오는. 자, 원은 이건데 거꾸로 됐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행의 정보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1월 8일 날은 이렇고 이 차원의 데이터라는 게 그런 특징이 있죠. 여러분, 딴 거를 안 바꾸고 이것만 바꾸면 데이터에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걸 바꾼다는 게 뭐예요? 행 전체를 바꾸는 거죠. 여기 1월 1일에 해당하는 게 맨 꼭대기에 있었는데 이게 다 1로 내려오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반대로 제가 x equal 1로 이게 이제 원본 데이터예요. 제가 이걸 원본 데이터라고 했는데 잘못했어요. 이게 원본 데이터고 요것도 정렬을 한 건데 요거는 x equal 1로 정렬을 했어요. x equal 1로 정렬을 하는 얘기는 뭐냐면 칼럼즈 이름을 정렬하라. 근데 여기 A, B, C, D, E, F 이거 이름으로 정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뭐야? 오름차순이죠. 근데 이걸 역으로 하려면 ascending equal false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ascending equal false로 하면 바로 F가 가장 이쪽이 오겠네. A가 가장 이쪽. 그래서 ascending equal true로 지정했다고 한다면 기본 값은 사실은 x equal 0로 이렇게 하면 이게 원이랑 똑같아요. 원래 원본이나. 자, sort values를 한번 볼까요? sort values는요. sort values by C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 C 칼럼으로 값을 정렬을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ascending equal false니까 가장 큰 값이 먼저 나오는데 이 값이 먼저 나오고 딴 걸 안 바꾸면 안 되겠죠. 3.5에 해당하는 이 값이 이거잖아요. 1월 8일. 그게 여기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자, sort values by E 하면은 E는 여기 있지만 이걸 가지고 문자열 정렬을 하겠죠. 그러니까 테스트가 먼저 나오고 트레인이 먼저 나오죠. 자, 테스트 제일 먼저 나오는 거 1월 1일. 테스트 1월 3일. 1월 1일, 1월 3일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1357, 1357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속성 인덱스 지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데이치를 먼저 만들고 제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인덱스는 데이치라고 요 값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코드를 이 안에 넣어도 뭐 틀린 건 아니죠. 근데 너무 코드가 길어지니까 위에서 만들고 넣을 수가 있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1월 1일부터 1월 6일이 이렇게 행의 제목으로 여기에 지정한 것이 칼럼의 제목으로. 자, 랜드 노멀이니까 표준 정규 분포 6x4 6행 사열이 만들어지죠. 자, 다음은 시리즈의 인덱스에 맞게 설정을 해보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인덱스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나의 S1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뭐냐 이렇게 나왔고 이 데이터에 맞는 인덱스가 1월 1일부터야. 1월 6일이야. 그런데 원래의 데이터 프레임의 요거가 이렇게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일치하면 지가 알아서 이것도 정확하게 거기에 데이터에 맞게 들어가죠. F가. 이 새로 생성하는 거잖아요. 열을. 잘 들어갑니다. 자, 요번에는 매스킹을 한번 해봤고요. 조건. 자, 조건에 맞는 행을 추출하는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의 모든 값들이, 데이터 프레임 이거는 여러분 데이터 프레임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러면 열을 참조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열을 참조하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 A 하면 이게 열 이름이야. 그래서 A의 열에 0보다 큰 거, 이게 다 0보다 큰 부분이에요. 자, 그거를 검색한 행이 쫙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소위 말해서 깊은 복사라고 해서 새로운 걸 복사해서 데이터 프레임 2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 프레임의 2의 근본적인 메모리 값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걸 완전히 복사해서 사용할 때는 카피를 써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is in이라고 하는 건데요. 열에 그런 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데이터 프레임 2에다가 제가 1, 1, 2, 3, 4, 4 이런 걸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2가 하나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 프레임 2에 2하고 4가 is in, 있는 데만 매스킹한 거야. 있는 행만 보여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2하고 4가 있는 게 요거하고 요거네요. 3이라고 5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요 안에 있는 아이템 2가 정확히 일치하는 그러한 거를 빼낼 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행 추가인데요. append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추가된 데이터 프레임을 반환하는 것이 반영을 시키진 않아요. 그래서 반영을 시키려면 대입문으로 다시 어사인먼트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land int에서 1에서부터 10까지 발행 사열을 만들었어요. 발행 사열. 자, 얘는 안 붙였기 때문에 인덱스와 컬럼수가 기본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원래 데이터 프레임 있는 데다가 추가해 달라라고 하고 여기 보면 0에는 여기다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넣은 겁니다. 추가하는 0은 10. 다시 말해서 컬럼 0. 그래서 12, 13, 40을 추가해 달라. 이게 추가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이그노와 인덱스 추로 해가지고 여기 인덱스는 상관없게 해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새로운 인덱스로 추가해서 넣어줘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여기 이렇게 나와요. 여기 나온 걸 제가 써놓은 건데요. 이게 뭐냐면 디프리케이트 될 거래요. 다시 말해서 얘는 앞으로 없어질 메소드래요.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나오냐면요. use concat 대신에 concat을 쓰라고 나와요. 그래서 concat을 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append를 쓰지 말고 concat을 쓰라는 거죠. 자, 여러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는 concat이라는 메소드도 마찬가지예요. 반영을 하려면 여러분 대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new data frame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얘는 일행 사열. 그래서 일행 사열을 만든 다음에 레인지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10, 20, 30, 40이죠? 요걸 만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판다스 컨캣 한 다음에 목록으로 데이터 프레임,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하고 이그노 인덱스면 이렇게 만들어져. 그리고 워닝이 안 나오죠. 이렇게 이게 원적이고요. 추가한 게 이겁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행 추가를 바로 반영하는 방식을 보면 자, 데이터 프레임의 로케이션에 데이터 프레임의 이 렌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의 행수, 행의 수예요. 행의 수.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행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행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마지막에 딱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 방식을 쓰면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또 행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 추가되는 거는 가급적이면 여기 있는 칼럼 수에 맞게 딱 적어주시면 정확하게 잘 입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다스에는 아주 중요한 자료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리즈고 또 하나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자, 시리즈에는 name, values, index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것을 반환받을 수가 있죠. 자, 데이터 프레임에도 여러 속성이 있는데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인덱스와 컬럼스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행의 제목을, 컬럼스에는 열의 제목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이미 여러분이 컬럼스의 제목이 있다 라고 하고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스 라고 하고 또 새로운 이름을 넣어주면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때 조심할 거는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의 숫자와 이 원래 칼럼의 숫자가 개수가 정확히 일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의 주요 메소드를 좀 보면요. 실제 데이터들을 numpy의 자료형으로 배열로 ND 어레이로 반환해주는 to numpy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t나 float에 해당하는 각각의 열의
내용들을 통계량, 기초 통계량을 보여주는 describ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고요. 자, sort index하고 x equal 2를 하면 인덱스명으로 정렬을 해주고요. 자, sort index하고 x equal 2라면 컬럼명으로 정렬을 하는데 이 정렬을 ascending이니까 true가 기본이고요. 여러분이 반대로 하시려면 ascending이니까 false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ort values by 열명으로 하면 컬럼수명으로 값을 정렬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내려면 이 카피를 한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2 이런 식으로 받아서 사용하시면 전혀 다른 내용은 같지만 전혀 다른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 프레임 2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